43에서 45번이요. 조위한의 최척전이라는 작품이 나와 있네요. 봅시다. 경자년 늦봄, 최척은 주와 함께 배를 타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차를 팔다가 마침내 안남, 베트남입니다. 에 이르게 되었다. 이때 일본인 상선 장사하는 배 10여 척도 강 어귀에 정박하여 10여일을 함께 머물게 되었다. 베트남 쪽에서 이제 머물게 됐다 그 말이죠. 날짜는 어느덧 4월 보름이 되어 있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물은 비단결처럼 빛났으며 바람이 불지 않아 물결 또한 잔잔하였다. 이날 밤이 장차 깊어가면서 밝은 달이 강에 비치고 옅은 안개가 물 위에 어리었으며 뱃사람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지고 물새만이 간간히 울고 있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조용하고 잔잔한 그런 밤 풍경을 묘사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이때 문득 일본인 배 안에서 연부라는 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는데 그 소리가 매우 구슬펐다. 최척은 홀로 선창에 기대어 있다가 이 소리를 듣고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즉시 행장에서 그 여행 물건들 중에서 피리를 꺼내 몇 곡을 불어서 가슴속에 맺힌 회한을 풀었다. 이 최척이라는 사람이 뭔가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다고 느꼈고요. 그 회한을 풀기 위해서 피리를 꺼내서 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최척이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가 지금 제시되어 있는 거죠. 때마침 바다와 하늘은 고요하고 구름과 안개가 걷히니 애절한 가락과 그윽한 흐느낌이 피리 소리에 뒤섞여 맑게 퍼져나갔다. 피리 소리가 쭉 퍼진 겁니다. 이에 수많은 배사람들이 놀라 잠에서 깨어났으며 그들은 처연하게 앉아 피리 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러니까 피리 소리가 너무 이렇게 슬픔을 자아내는 소리였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다 말고 일어나서 그 막 이제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격분해서 머리가 고추선 사람도 피리 소리에 분을 가라앉힐 정도였다. 정말 어마어마한 그 내공의 연주인 거죠. 사람들이 막 화딱지가 났던 사람도 이 소리 들으면 막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잠시 후에 일본인 배 안에서 조선말로 칠원절구, 시의 한 종류입니다. 칠원절구를 읊었다. 왕자진의 피리 소리에 달마저 떨어지려 하는데 바다처럼 푸른 하늘엔 이슬만 서늘하구나. 그러니까 뭔가 피리 소리를 듣고 그것과 연관된 어떤 시구를 지금 읊고 있는 거죠. 시를 읊는 소리는 처절하여 마치 원망하는 듯 호소하는 듯 하였다. 시를 다 읊더니 그 사람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요 위에서 그 최척도 이렇게 처량한 신세 때문에 가슴속에 맺힌 회한을 피리 소리를 통해 풀었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일본인 배 안에 있던 어떤 사람도 이렇게 한숨을 내쉬는 겁니다. 이 시를 읊으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최척과 그 사람이라고 지칭된 이 두 사람의 심리 상태가 지금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최척은 그 시를 듣고 크게 놀라서 피리를 땅에 떨어뜨린 것도 깨닫지 못한 채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이를 보고 주가 말했다. 어디 안 좋은 곳이라도 있는가? 최척은 대답을 하고 싶었으나 목이 메고 눈물이 떨어져 말을 할 수 없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최척은 기운을 차려 말했다. 조금 전에 저 배 안에서 들려왔던 식구는 바로 내 아내가 손수지은 것이라네.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이 내 아내와 뭔가 연결이 있는가? 혹은 그 사람이 내 아내가 아닌가? 이런 느낌 때문에 깜짝 놀랐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평생 저 시를 들어도 절대 알아내지 못할 것일세. 게다가 시를 읊는 소리마저 내 아내의 목소리와 너무 비슷해. 절로 마음이 슬퍼진 것이라네. 그러니까 지금 최척이 생각하는 거는 뭡니까? 그 일본인 배 안에서 시를 읊었던 그 사람이 내 아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내 아내가 여기까지 와서 저 배 안에 있을 수 있겠는가? 내 아내 아닐까? 근데 아닐 거야. 그럴 수가 있겠어? 이러고 있어요. 이어서 온 가족이 왜군에게 포로로 잡혀간 일을 말하자 요런 이제 역사가 있었네요.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 비탄에 젖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요게 최척이 이렇게 처량하게 자신의 신세를 느끼고 가슴속에 맺힌 회한을 피리 소리를 통해 풀었던 이유가 되는 거죠. 왜군에게 포로로 잡혀간 거. 그래서 사람들이 다 슬퍼했답니다. 그 가운데에는 두홍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젊고 용맹한 장정이었다. 그는 최척의 말을 듣더니 얼굴에 의기를 띠고 주먹으로 노를 치면서 분연히 일어나며 말했다. 내가 가서 알아보고 오겠소. 그 일본인 배에 최척 아내가 있는지 내가 가서 보고 오겠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가 저지하며 말했다. 깊은 밤에 시끄럽게 굴면 많은 사람들이 동요할까 두렵네. 내일 아침에 조용히 물어보아도 늦지 않을 것일세.
주위 사람들이 모두 말했다. 그럽시다. 지금 가지 말고 좀 지금은 이렇게 잠자는 시간이니까 내일 가보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최척은 앉은 채로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다. 정작 그 내일 가자고 말은 했지만 최척은 초조한 거죠. 그리고 되게 궁금한 거죠. 정말 저 배 안에 내 아내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앉은 채로 아침이 되기를 기다린 겁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거예요. 동방이 밝아오자 즉시 강둑을 내려가 일본인 배에 이르러 조선말로 물었다. 어젯밤에 시를 읊었던 사람은 조선 사람 아닙니까? 나도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만나보았으면 합니다. 멀리 다른 나라를 떠도는 사람이 비슷하게 생긴 고국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찌 그저 기쁘기만 한 일이겠습니까?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조선 사람 아닙니까? 오경도 어젯밤에 들려왔던 피리 소리가 조선의 곡조인데다 평소에 익히 들었던 것과 너무나 흡사하여서 남편 생각에 감회가 일어 저절로 시를 읊게 되었던 것이다. 이 시를 읊었던 주인공이 오경이고요. 최척과의 관계가 뭡니까? 부부 사이인 거죠. 오경은 자기를 찾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는 황망하게 뛰어나와 최척을 보았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고는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고 모래밭을 뒹굴었다. 그러니까 막 너무 이제 기뻐서 막 안고 막 이렇게 떼글떼글 구른 거예요. 목이 메고 기가 막혀 마음을 안정할 수가 없었으며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에서는 눈물이 닿자 피가 흘러내려 서로를 볼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이게 고전 소설에 보면은요,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과장되게 표현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그러합니다. 이게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광경이에요. 서로 막 뒹굴르면서 두 남녀가, 그러니까 부부죠. 부부가 막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사실은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좀 과장된 표현이고요. 그만큼 이제 이 만남이 서로에게 놀라움과 뭐 충격과 반가움과 이런 것들이 복합된 감정이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의도가 있는 거죠. 눈에서는 눈물이 닿자 피가 흘러내려 서로를 볼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두 나라의 뱃사람들이 저작거리처럼 모여들어 구경하였는데 처음에는 단지 친척이나 잘 아는 친구인 줄로만 알았다. 뒤에 그들이 부부 사이라는 것을 알고 사람마다 서로 돌아보며 소리쳐 말했다. 그래서 그 전쟁 때문에 헤어졌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었잖아요. 그랬는데 다시 지금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가워한 거죠. 이상하고 기이한 일이로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로다. 이런 일은 옛날에도 들어보지 못하였다. 최척은 오경에게 그간의 소식을 물으며 말했다. 남편이 아내에게 묻는 거죠. 산속에서 붙들려 강가로 끌려갔다는데 그때 아버님과 장모님은 어떻게 되었어? 아버님, 장모님 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와중에서 이제 그 헤어진 거죠. 요 최척하고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아내한테. 오경이 말했다. 날이 어두워진 뒤에 배에 오른 데다 정신이 없어 서로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제가 두 분의 안위를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두 사람이 손을 붙들고 통곡하자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슬퍼하며 눈물을 닦지 않는 이가 없었다. 주는 도누를 만나 도누 그 뒤에 보면은 각주가 돼 있죠. 도누 오경을 데리고 장사를 하는 일본인을 만나 백금 세 덩이를 주고 오경을 사서 데려오려고 하였다. 그렇죠. 이제 그 아내하고 이제 같이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도누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내가 이 사람을 얻은 지 이제 4년 되었는데 그의 단정하고 고운 마음씨를 사랑하여 친자식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아주 친자식처럼 지냈다 4년 동안. 이들이 그러니까 최척과 이 오경 부부가 헤어진 지가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났던 거네요. 그죠? 그래서 막 온 나라를 떠돌다가 베트남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거죠. 친자식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침식을 함께 하는 등 잠시도 떨어진 적이 없었으나 지금까지 그가 아낙네인 것을 몰랐습니다. 오늘 이런 일을 직접 겪어보니 이는 천지신명도 오히려 감동할 일입니다. 내가 비록 어리석고 무디기는 하지만 진실로 목석은 아닙니다. 그런데 차마 어떻게 그를 팔아서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도누는 즉시 주머니 속에서 은자 10량을 꺼내어 전별금으로 주면서 말했다. 이별하면서 주는 돈. 오히려 자기가 돈을 주는 거죠. 이 돈 가지고 뭐 차비도 하고 좀 뭐 이렇게 소용되는데 쓰세요 하는 겁니다. 아주 뭐 인정 넘치는 사람이네요. 4년을 함께 살다가 하루아침에 이별하게 되니 슬픈 마음에 가슴이 저리기만 하오. 온갖 고생 끝에 살아남아 다시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것은 실로 기이한 일이며 이 세상에는 없었던 일일 것이요. 내가 그대를 막는다면 하늘이 반드시 나를 미워할 것이요. 사우여 잘 가시게. 그러니까 이제 그 친자식처럼 여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별하기 싫은데 그래도 남편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 이별에 대해서 아쉬움이 느껴지지만 그래도 보내겠다. 잘 가라. 이러고 있어요. 최척과 오경의 극적인 재회를 지금 요 나와 있는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네요. 자, 43번이요. 최척과 오경의 재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타국에서 만난 동포의 도움을 통해 우연히 이루어진다. 동포의 도움 뭐 그런 거 없었어요. 직접 만났고요. 2번 두 인물이 공유하고 있는 과거의 기억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 그 예전의 피리 소리 또 시 읊는 소리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기억을 매개로 해서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되고요. 3번 두 인물이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베푼 자비로 인해 이루어진다. 아닙니다. 우연히 만났습니다. 4번 주변 사람들의 오해로 인해 우여곡절 겪다가 뭐 오해 이런 거 없었고요. 5번 주변 인물들 중 대다수에게는 환영을 받지만 일부에게는 의구심 유발 일부에게 의구심 유발 이런 거 없습니다. 모두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정답은 2번. 자, 44번이요. 윗글의 밤과 아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문제는요.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요. 정답을 뺀 나머지 선지들은 너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1번에 밤은 주인공이 초월적 존재와 교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틀렸고요. 2번 밤은 운명과의 대결을 통해 주인공이 위기에 처하고. 이거 뭐 말은 참 아주 멋지죠. 무슨 반지의 제왕에 나올 만한 이야기 같지만 전혀 이 작품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3번 밤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새로운 계획 구상 너무 이제 말도 안 되니까 이렇게 발음도 막 잘못 나옵니다. 말도 안 되고. 4번 밤은 인물의 내면적 갈등이 점진적으로 심화되고 아침은 그 내면적 갈등이 새로운 인물들 간의 갈등으로 비화. 무슨 갈등이 다른 사람한테 뭐 바뀌고 그런 거 없죠. X표 하기도 좀 시간이 아까울 정도입니다. 너무 말이 안 돼서. 5번 밤은 주인공이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면서 서사적 긴장이 조성되고 새로운 상황 무슨 상황이요? 이렇게 피리 불렀더니 뭐 시 읊는 소리 들리고 이제 그랬던 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아침은 극적 장면이 펼쳐지면서 그 긴장이 해서 이제 부부가 다시 재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해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5번이요.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걸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해라.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읽어볼게요. 임진왜란 등 16세기 말 17세기 초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전쟁들은 각국 백성들의 삶에 심대한 순환을 초래했다. 원래 전쟁이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러한 역사를 반영한 대표적인 작품이 조위한의 최척전이다. 최척에서 체험의 전말을 전해 듣고 이 작품을 썼다는 후기로 보면 이 작품이 실제 체험에 바탕을 둔 인물들의 이산과 귀향의 과정을 그린 유랑의 서사임을 알 수 있다. 보기에서 첫 번째 정보가 제시되어 있네요. 실제 체험에 바탕을 둔 뭐 그런 이야기다. 그 다음에 특히 서사 공간이 조선을 포함하여 아시아 여러 국가에 걸쳐 있고 국가 간 갈등을 넘어선 개인 간의 인간적 배려 및 전쟁의 참상에 대해 각국 백성들이 보인 인류애적 연민의 모습도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러니까 뭐 서사 공간이 조선을 포함해서 아시아 뭐 여러 국가에 걸쳐 있다. 그 다음에 국가 간 갈등을 넘어선 개인 간의 인간적 배려, 또 전쟁의 참상에 대해 각국 백성들이 보인 인류애적 연민,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임진왜란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발생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작품을 읽어보면은요, 오경을 데리고 장사를 하던 사람이 국적이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적국의 국민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거 전혀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아이고 내가 자식처럼 지내던 사람이지만 남편을 만났더니 뭐 보내주겠네 이런 식으로 보편적인 휴머니즘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인류애적 연민의 모습 이런 설명이 가능한 거죠. 이런 내용으로 이 작품을 설명하고 있으면 맞는 선지고 그렇지 않으면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1번 경자년, 사년 등은 최척과 오경이 겪어야 했던 전란과 유랑 체험이 역사적 실제성을 지닌 것임을 알려준다. 구체성을 띄워주는 거죠. 1번하고 연결이 되네요. 2번 처절하게 시를 읊고 한숨까지 내신 것은 시가 오경 자신의 이산과 유랑 체험을 계기로 지어진 것임을 알려주는군 하였는데요. 이 시는 이렇게 이산과 유랑 체험 하기 이전에 지어졌던 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3번. 조선말, 조선의 곡조 등이 사건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최적 부부의 재회가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베트남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좀 구별짓기 위해서 조선이라는 말을 자꾸 이제 반복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맞는 선지고. 4번. 최적 가족의 이산의 사연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린 것은 전쟁의 참상에 대한 인류애적 연민이다. 맞죠? 5번. 돈우가 백금을 받고 오경을 파는 대신 오히려 오경에게 전벌금을 주며 안타까이 보낸 것은 국가 간 갈등을 넘어선 인간적 배려를 보여주는 사례겠다. 4번, 5번 비슷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선지들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